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눈물 속에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9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막을 내린 제20회 CBS배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에서 송림고와 삼명여고가 남녀고등부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기약 없는 헤어짐에 아쉬워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가족들과의 작별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가 건강해 또 만나죠. 2박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이 너무 아쉬워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혈육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측 가족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방 닦아냈고 오빠와 언니, 동생을 떠나보내는 북측 가족들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을 애석해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측 가족들은 오늘 오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우리 측 이산가족 방문단 97명과 가족 29명은 지난 26일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가족 233명과 상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에선 지난해 7월 말 완공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역시 금강산에서 진행되며 북측 방문단 99명이 남측 가족 449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2차 행사에 참석하는 남측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집결지인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서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야권은 그러나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인 끝에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정운찬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대로 총리직을 공식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권은 본인의 자진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해 여야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표결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합의 없는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임명 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새 내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민주당은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중도 실용 그리고 통합에 정운찬 내각이 국민적인 기대와 여망을 안고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나라당의 비호 아래 인준은 통과했지만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혹독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야권은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와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와 야권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문회 전국 이후 본격화될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소득세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가 대만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부동산 임대소득, 예시투표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 판매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친서민 정책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8.6% 늘어난 81조 원으로 단일 분야로는 가장 높게 편성됐고 R&D 분야 역시 13조 6천억 원으로 10.5%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예산 감소가 우려가 제기됐던 SOC 예산은 올해보다 0.3% 늘어난 24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올해 38조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7조 8천억 원으로 1.2% 감소 편성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아래 석회 동굴로 추정되는 거대한 동굴이 형성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석회 동굴을 통해 오폐수가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윤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오폐수를 가둬두던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폐수뿐만이 아니라 인근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까지 흘러나와 현재 인근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붕괴된 동호안 제방 내부를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놀랍게도 제방 내부에 석회 동굴로 추정되는 거대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을 막기 위해 지은 제방 아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동굴이 최소 10m가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리는 한 10m 정도에서 조금 모질하거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한 1m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동굴이 생성된 제방 내부 재질은 철강 찌꺼기로 만든 슬래그 시멘트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과 닿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는 제방 아래 슬래그가 동호안 담수와 접촉하면서 그동안 계속 녹아내려 구멍이 뚫렸으며 그 사이로 오폐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석회 동굴이 생겼다는 것은 수년간 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자연 증발량과 포스코가 정해서 내보내는 물의 양과 없어지는 수위를 봤을 때 분명히 물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석회 동굴의 존재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미래의 한국 배구 국가대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CBS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남자부 경기에서 분당 송림고등학교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천에서 백기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는 변하지 않는 CBS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만의 묘미였습니다. 오늘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CBS 중고배구대회 남고부 결승의 승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분당 송림고였습니다. 송림고의 결승 상대는 얼마 전 열린 춘계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번 대회 최대 우승 후보로 꼽힌 영생고. 모두 영생고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송림고는 첫 2세트를 내주고 내리 3세트를 따내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지역 예선전에서 영생고에 패해 체전에 나갈 수 없게 된 송림고는 이번 CBS 중고배구 대회에서 서륙전을 한 셈이 됐습니다. 송림고의 홍해천 감독은 오늘 경기 승리 후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이 우승을 가져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학년인 리베로 배옹희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 선수 모두가 2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송림고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을 이끈 것은 2학년 레프트 공격수 고현우 선수. 삼성화재의 석지도, 손재홍 같은 만능 선수가 되고 싶다는 고현우 선수의 포부가 다부집니다. 삼성화재 석진우 선수, 손재홍 선수 제일 존경. 그냥 잘하고요. 배구를 센스 있게 좀. 한편 여고부에서는 센터 한정은 선수가 맹활약한 선명여고가 대구여고를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남중부에서는 경북사대부중이, 여중부는 강릉여중이 패권을 차지하며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김천에서 CBS 뉴스 백기련입니다. 포탈세기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기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갖고 조세 포탈죄의 기본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등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율을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수수 세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과금을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011년부터 현행보다 48량이 증차된 4량 36편성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급행열차의 운행 간격도 현행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일반 열차는 6분 42초에서 5분 12초로 운행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울려 퍼지던 쇼팽의 야상곡, 영화 피아니스트 기억하시죠? 이 영화로 오스카상을 받았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30여 년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로 함께 가보시죠. 스위스 취리히 공항. 폴란스키 감독은 취리히 영화제 특별상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현지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77년 미성년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지만 프랑스로 도피해 그동안 망명 생활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천재 감독의 체포를 두고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정부까지 나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현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연임이 확실시되는 메르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1시간 만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Wir haben was Tolles geschafft. Wir haben es geschafft, unser Wahlziel zu erreichen, eine stabile Mehrheit in Deutschland. 이번 총선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출생한 이른바 통일둥이들이 처음 선거에 참여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피부색 비하 발언을 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Voi non ci crederete, ma sono andati a prendere in spiaggia il sole in due perché è abbronzata anche la moglie.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도중 이 같은 썬텐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 낮에만 구름이 많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